선생님,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남의 말을 흘려들었다가 나중에야 그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누구보다 빠른 판단력과 영리함을 가지셨기에 정작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일은 뒤로 미루셨을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이끈 힘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려 다가와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마음에 손을 내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남들은 선생님을 늘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이라 여겼겠지만 그 똑똑함 뒤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홀로 감당해 오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왔던 선생님이 이제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하반기 그 지혜가 선생님께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줄 시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하반기 전체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10가지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서윤 철학가입니다. 먼저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신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밝은 태양 아래 단단하고 야무진 새가 놓인 형상입니다. 병화, 하늘 높이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의 기운. 신금, 단단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보석 같은 쇠의 기운. 태양 아래 놓인 새답게 선생님은 머리 회전이 빠르고 손재주가 좋으며 판단력이 남다르십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고야마는 추진력도 지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리함과 자신감 때문에 남의 조언을 잘 듣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습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외로웠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적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또다시 사람을 믿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 덕도 형제 덕도 크게 기대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것입니다. 이번 2026년은 병 5년입니다. 붉은 불의 기운이 세상을 뜨겁게 달구는 해입니다. 선생님의 태양 같은 기운과 겹치는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면 주변에서 책임과 역할을 계속 부여받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유난히 분주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그 뜨거운 자신감 때문에 혼자 판단하고 밀어붙이려는 마음도 더욱 강해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흐름이 달라집니다. 7월 을미월에 접어들면 흑의 기운이 그 뜨거운 불을 끌어안아 서서히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시겠지만 아직 완전히 거두어 드릴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버리기보다 이미 가진 것을 다듬고 지키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8월 가을에 문턱에 들어서면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들어오는 금의 기운은 선생님과 결이 통하는 기운이라 유난히 반갑고 든든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그동안 애써온 것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기 시작합니다. 특히 문서나 부동산과 관련해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흐름이 유리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이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11월과 12월에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사람을 통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선생님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드디어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 해였다고. 이번 하반기 전체 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른 판단력에 차분한 확인을 더하는 것입니다. 귀인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사람, 오랫동안 소식이 뜸했던 사람의 말 속에서 뜻밖의 힌트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이번 하반기에 귀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말솜씨 좋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자꾸 결정을 재촉한다면 이번 하반기만큼은 한 발 거리를 두고 지켜보십시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이 예상보다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사람이 뜻밖의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에게 여러 번 실망하셨더라도 이번 하반기만큼은 다시 한번 곁에 사람을 믿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인다. 좋은 인연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 말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하루의 기운이 하반기 전체의 운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병신생 원숭이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재물운은 들어오는 문도 넓어지지만 나가는 문도 함께 넓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벌어들이는 것보다 나가는 것을 단속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합니다. 병신생 선생님은 판단이 빠르고 영리하셔서 내가 다 계산해봤다는 자신감으로 큰 결정을 혼자 내리고 싶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평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 오신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하반기만큼은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보십시오. 7월과 8월에는 새로운 투자나 사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지만 큰 결정은 잠시 미루십시오. 9월부터는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오랫동안 정리되지 않던 부동산이나 문서 문제가 이 시기부터 유리하게 풀릴 수 있습니다. 집이나 상가를 팔거나 정리하시려는 분들은 8월 이후 특히 9월과 10월의 흐름을 기다려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가격을 낮추지 마십시오. 값을 잘못 부르신 것도 시기를 잘못 고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흐름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때를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확장보다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이번 하반기에 더 유리합니다. 다만 10월에는 욕심을 특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말솜씨 좋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다가온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지금 아니면 없다는 말에는 특히 흔들리지 마십시오. 11월과 12월에는 한 해를 정리하며 재물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통장이나 문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됩니다. 이번 하반기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빠른 판단에 차분한 확인을 더해야 진짜 복이 됩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하반기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단단한 새가 뜨거운 태양 기운을 만난 해인 만큼 몸의 진액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병신생 선생님들은 화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호흡기, 폐, 관절, 혈압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병원연에 뜨거운 불기운이 더해지면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잦아지거나 관절이 시큰거릴 수 있습니다. 머리로 열이 오르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머리가 쉬지 않고 돌아가시는 만큼 생각이 많아질수록 몸도 함께 긴장하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신 만큼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7월과 8월에는 특히 호흡기와 관절 건강, 혈압 변화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드시고 배나 도라지처럼 진액을 보충해주는 음식을 챙겨보십시오. 이 시기에는 걷기 운동이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가만히 앉아 생각만 굴리면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열기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천천히 걸으면 그 들끓던 생각이 발끝을 타고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아침이나 저녁, 햇살이 따갑지 않은 시간을 골라 느긋하게 걸어보십시오. 빠르게 멀리 걷는 것보다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걷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9월과 10월에는 몸의 기운이 한결 안정되지만 소화기와 혈액순환은 계속 신경 쓰셔야 합니다. 11월과 12월에는 찬바람에 관절이 굳기 쉬우니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정기 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고 넘기신 작은 통증이 쌓여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이번 하반기만큼은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며 눈을 감으십시오. 그 마음 하나가 깊은 잠을 만들고 깊은 잠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지켜온 것들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잘 걷고 잘 쉬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이제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만을 위한 하반기 생활풍수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풍수 처방은 선생님의 뛰어난 손재주와 영리한 기운을 가지런히 다스려주는 방향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공구함이나 작업 도구함을 정리하십시오. 손재주가 좋으신 선생님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공간입니다. 오래되어 쓰지 않는 도구는 정리하고 자주 쓰는 것만 가지런히 남겨두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열쇠 꾸러미를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쓰지 않는 열쇠는 정리하시고 필요한 것만 가지런히 남겨두십시오. 어떤 열쇠가 어디에 쓰이는지 이름표를 달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컴퓨터 주변의 케이블을 정리하십시오. 얽혀있는 전선을 정돈하면 생각도 한결 가지런해집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배터리와 충전기를 보관하는 서랍을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것은 정리하고 자주 쓰는 것만 가지런히 남겨두십시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목공예나 수공예 도구함을 정리하십시오. 선생님의 야무진 손끝이 만들어낸 것들을 소중히 관리해 보십시오. 작은 작품 하나라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시면 마음에도 뿌듯함이 채워집니다. 여섯 번째 비법입니다. 작업용 장갑을 점검하고 낡은 것은 정리하십시오. 손을 지켜주는 물건일수록 정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비법입니다. 자전거나 헬멧을 점검하십시오. 이동하고 활동하시는 만큼 안전을 지키는 물건을 미리 살펴보십시오. 여덟 번째 비법입니다. 오래된 전자기기 매뉴얼이나 영수증을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필요 없는 종이는 정리하고 중요한 것만 남겨두십시오. 아홉 번째 비법입니다. 손전등이나 랜턴을 점검하십시오. 어두운 순간에 길을 밝혀주는 물건이니 배터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열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남의 말에도 귀 기울인다. 오늘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 이번 하반기의 운을 조금씩 바꾸어 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병신생 원숭이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영리하고 손재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빠른 판단력으로 어려운 상황도 곧잘 헤쳐나가셨고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때문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혼자 결정하고 밀어붙이신 적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 외로웠던 날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으면서도 다시 사람을 믿는 그 따뜻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오신 날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르게 판단하고 앞장서온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영리함이 있었기에 지금 선생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늘 혼자 판단하고 짊어지던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로소 곁의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번 하반기는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빠른 판단보다 차분한 확인이 더 큰 힘이라고, 가까운 사람의 말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시고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을 이번에는 밀어내지 마십시오. 혼자 해내야 인정받는다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함께 해내는 즐거움도 느껴보십시오.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아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다 해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곁에 사람에게 기대어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 낯설어도 괜찮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가장 빨리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곁에 사람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혼자만의 영리함이 아니라 곁에 사람을 신뢰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이번 하반기가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영리한 마음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